배치 장소로 칠곡군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운동 단체들이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불복해 제2관문공항 재추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시가 시청 본관 앞에서의 집회와 시위, 기자회견 등을 금지했습니다.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며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조합원들이 낸 돈 300억 원이 1년 만에 소진됐습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던 지역 주택조합이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걱정스러운 소식부터 하나 전하겠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 장소로 칠곡군이 최적지로 유력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칠곡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식 부인하고 있지만 영남권 신공항 무산에 이어 사드 칠곡 배치설까지 나오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대구 경북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 칠곡군이 최적지를 꼽히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칠곡군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당장 칠곡군과 칠곡군 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군민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를 강력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민심이 아주 흉흉한 그러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까지 되는 데 대해서 우리 칠곡군과 의회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칠곡의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오늘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 역시 미군기지 캠프 캐럴로 지역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2011년 고엽제 매립 의혹에 이어 사드 배치설까지 나오자 분노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고엽제 사건을 비롯해서 얼마 전에 질소 폭파 사건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칠곡을 사랑해 왔습니다만은 올해 초부터 사드 배치 운운되어지는 우리 지역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겠다. 하지만 경상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체계적인 대응 방향을 준비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사드 설치 자체에 대한 아직 합의한 단계도 아니다. 계속 설치할 거냐 말 거냐를 협의 중이다. 한미 간에 진행되는 걸 계속 파악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대응을. 상당수 지역민들은 영남권 신공항 사례를 들면서 이번에도 칠곡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에 강한 불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유력 후보지로 칠곡군이 계속 거론되면서 칠곡은 물론 주변 지역 민심까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불복해 지방분권운동 단체들이 제2관문공항 재추진 요구에 나섰습니다. 지방분권 단체들이 전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와 경북의 지방분권운동 단체 6곳이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100년 대계인데도 정치적 판단을 내렸고 이는 영남권 1,300만 시도민들을 우롱한 처사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신공항 백지화에 불복해 제2관문공항 재추진도 촉구했습니다. 영호남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제2관문공항의 입지와 투자 유치 방법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직접 만들어 대선 전국에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적들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대선 전까지 이 설계를 완료해서 대선 주자에게 앞으로 이 공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신공항 사후 대책과 관련해 지방분권 단체들이 전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 지역 정치권에 대한 시도민의 실망과 불신이 크다는 것을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관문공항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내세우는 작업을 민간 주도로 시민 주도로 해야 된다. 그래야 정치권의 왜곡도 없고 또 관료적인 어떤 한계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분권 단체들은 시민단체와 남북권 신공항 범시도민 추진위원회를 아우르는 가칭 지역발전 민간협의회를 구성해 지방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고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지방 분권운동 단체들이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부로부터 신공항 약속을 받아내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공항 무산에 따른 사후 대책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새누리당 대구 동구갑 정용섭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이유와 신공항 백지화 검증을 위한 국회의원과 정부 3개 부처, 국무총리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또 김해공항 확장 타당성과 K2 이전, 대구공항 존치에는 국토교통부가 어떤 입장인지를 물었고 특히 용역기관의 최종 보고서를 받지도 않고 용역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대구시가 시청 본관 앞에서의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소음 피해가 크다며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청년들에서부터 잠자고 있는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 19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자는 서명운동까지 대구시청 앞은 주요 기자회견이나 집회의 단골 장소였지만 앞으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시청 본관 현관 앞 이곳 시청광장을 1인 시위나 기자회견, 집회를 할 수 없는 이른바 집회 시위 청정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각종 집회와 시위로 민원인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신 맞은편 인도를 집회 시위 장소로 지정했습니다. 집회 시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 청내로 보고 있는 건너편, 시청 건너편 쪽에서 자유롭게 시민들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물론 표현의 자유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은 신고 대상도 아니고 장소 역시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는 만큼 반인권적이고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며 집회 시위 청정구역 지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불가피하게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를 통해서 여론을 확산시키고 하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집회 시위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입각해서 봤을 때 시민단체들은 내일 대구시가 집회 시위 청정구역으로 지정한 시청 현관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장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선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박명재 위원장 내정자가 비대위 사무총장에 선임돼 다시 뽑아야 되는데 재선의 김종태 의원과 이완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고소 고발 등으로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어 초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민주 대구시당 위원장도 현 조기석 위원장 등 5명에서 10명 정도가 출마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주택 서민들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소식입니다. 대구의 한 지역 주택조합 조합원들이 낸 돈 300억 원을 업무 대행사가 1년 만에 모두 써버려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그동안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던 지역 주택조합이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습니다. 권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중구에서 약 1,600가구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지난해 7월부터 조합원을 모집한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700여 명이 평균 4,500만 원을 내 310억 원이 모였는데 업무 대행사 은행 계좌에는 돈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은 1년이 되도록 조합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했으면서 조합원 돈을 다 써버린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 지출 내역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발품을 팔아서 이제 서울, 부산, 울산으로 다니면서 변호사들도 만나고 업체 사장들도 만나서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조합의 이제 계약이라든지 모든 게 부당한 걸 알게 됐죠. 업무 대행사는 조합의 특성상 업무 추진이 더딘 것은 불가피하고 분담금은 적법하게 필요한 곳에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업사원들을
모집 대행사를 써서 하거든요. 그럼 중개수수료도 나중에 주는 게 아니라 모집하면 그 성과물로 인정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돈들. 그 조합 모집하고 뭐 하려면 또 광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대구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33곳이나 되는데 착공에 들어갔거나 예정인 곳은 2곳에 불과하고 한 곳은 사업을 포기했으며 2곳은 민영 사업으로 전환 중입니다. 나머지는 조합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 수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 곳도 여러 군데입니다. 주택업계는 조합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대행사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며 우려했던 뇌관이 터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기 자신의 어떤 조합의 어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사업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발벗고 나서야 돼요. 무주택 서민들이 비교적 저렴하게 내 집을 장만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지역주택조합. 부동산 화랑새를 타고 우후죽순으로 생겼던 지역주택조합이 곳곳에서 무산되거나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아파트 놀이터 바로 옆 화단에서 흙놀이를 하던 어린이들이 갑자기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누군가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물을 무단으로 뿌린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흙놀이를 하던 6살 김모군과 7살 이모군이 갑자기 소스라치듯 놀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잠시 흙을 만진 아이들의 손과 팔에 붉은 반점이 생겼고 화상까지 입었습니다. 엄청나게 심하게 울면서 하나 오는 거예요. 제가 손을 씻기는데 제 손에 닿으니까 제 손도 너무 따가우고. 경찰과 소방특수구조대가 출동해 흙을 수거했고 국과수가 성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염산 같은 독극물을 화단에 몰래 쏟아 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한 염산 종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하고는 있지만 판문도 하고 주변 CCTV도 확인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화단 바로 옆은 어린이 놀이터여서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의도적인 독극물 살포인지를 밝히기 위해 본격 수사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아파트 아니고 화단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극물 무단 투기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성분 분석이 나오게 되면 수사 범위를 좁혀나간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상류 지역에 251mm의 비가 내린 안동댐의 현재 수위는 144.2m로 비가 오기 전보다 4m 이상 올랐고 비가 계속될 경우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마댐의 현재 수위도 148m로 비가 오기 전보다 7m 가까이 올라 당분간 농공 용수 공급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댐 측은 그동안 워낙 가물어서 제한 수위 160m 근처에는 아직 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무심코 다니던 도로가 다양한 역할을 하며 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움만 더할 뿐 아니라 길 안내와 안전 지킴이 역할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시선을 잡아끄는 다양한 무늬가 개발되고 화려한 색상까지 더해졌습니다. 바닥의 전통적인 역할은 이처럼 신미성, 즉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도로와 거리 바닥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포항의 한 초등학교 앞 인도에는 샛노랑 페인트가 칠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안전한 이른바 옐로 카펫 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운전자는 보행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닥이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카펫 안에 그 에리어 안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그 안전 보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포항 운하 방향은 핑크색, 송도동 쪽은 녹색 선을 따라가면 됩니다. 헷갈리는 진행 방향을 색으로 구분했더니 접촉 사고가 줄었습니다. 출입문 바닥에 원색으로 안내도를 그리고 문 번호를 바닥에다 함께 표시하면 강의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건물 찾아오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청사 이용 안내도를 보고 용이하게 찾아올 수 있다고 호응이 좋습니다.
바닥은 또 그 도시의 정체성을 알리고 관광 자원을 홍보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포항 중심가 바닥에는 호미곶 상생의 손 등 관광 명소가 동판에 새겨져 있고 포항 대보항 바닥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160m짜리 트리가트 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밋밋한 바닥은 가라. 각종 아이디어가 더해지면서 바닥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네, 저는 지금 달서구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사회복지의 효율적인 접근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달서구의 2016 지역복지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습니다. 달서구청하고 저희 달서구 사회복지관협회가 이 1인 가구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그래서 그분들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우리가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진지한 고민을 해보자. 오늘 심포지엄에는 학계와 의료계, 사회복지 분야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노인과 소외계층, 1인 가구 등을 위한 효율적인 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양성평등 주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는 양성평등 홍보 영상물 상영, 경상북도 여성상과 양성평등 향상 유공자 표창, 기념사, 주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포항시 푸른포항 21추진위원회 공동대표 박춘순 씨가 대상을, 청송군 여성단체 협의회장 권영선 씨 등 7명이 부문별 유공자상을 받았습니다. 칠곡군 가산면 가산 1위에 새로 들어선 산당 경로당이 오늘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군비 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산당 경로당은 그동안 경로당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어르신들에게 깔끔한 사랑방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네 한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풍기인견으로 만든 한복 시제품이 파리 오뜨쿠띠르 패션쇼에서 발표돼 세계 패션 디자이너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패션쇼에서 주식회사 메종드가 11명의 모델을 통해 풍기인견으로 만든 한복 시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고라니가 높이 3m의 수조에 빠졌다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구미소방서는 오늘 낮 1시 10분쯤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모 공장 수조에서 고라니를 구출해 인근 산으로 풀어줬습니다. 고라니는 높이 3m, 수심 30cm 수조에 빠졌는데 공장 직원이 발견해 소방서에 신고했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액화 천연가스 LNG보다 미세먼지 54배, 황산화 물질은 1,500배 더 많이 배출하는 중유를 연료로 쓰는 곳은 한국 지역 난방공사 17개 지사 가운데 대구와 청주뿐이라며 즉각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오는 2021년까지 중유 발전기를 LNG 발전기로 전환하는 계획도 중단하고 발전 용량이 9배 늘 경우 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경상북도의 복지 예산이 지난 2006년 7,625억 원에서 올해 2조 901억 원으로 10년 사이 2.7배 증가했습니다. 올해 경북의 복지 관련 신규 사업은 실질 생계 곤란자의 수술, 입원, 간호, 간병 등에 필요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의료 안전망 구축 사업, 독거노인 돕기 방문 약손 사업 등이 있습니다. 김천경찰서는 어린이집을 시간 연장형으로 등록한 뒤 보육교사 7명을 시간 연장 교사로 어린이 12명을 연장 교육을 받은 것처럼 꾸며 지난 2011년 8월부터 보조금 약 2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김모 씨와 보육교사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어린이집 운영비 460여만 원을 빼돌려 자신의 대학원 등록비로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거래소 대구 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상장법인 105개사의 시가총액은 38조 8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2.13%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